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빠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뒤 작은아빠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나야, 네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잘 알고 있지만 놀라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작은아빠가 물잔을 단숨에 비우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너한테 배다른 동생이 있어. 배다른 동생이라뇨?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작은 아빠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는 듯 했지만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수님이 세상 떠나고 나서 형님이 잠깐 만난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성격 차이로 결국 헤어졌지. 문제는 헤어지고 얼마 후에 그 여자가 애를 낳았다고 찾아왔어. 애를 낳다니요? 말도 마라. 그때 유전자 검사 한다 만다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그럼 아빠 자식이 맞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에서 일치로 나왔으니 당연히 형님 자식이 맞겠지. 그 여자가 형님 호적에 올려달라고 해서 형님이 부랴부랴 호적에 올렸거든. 근데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빠랑 사는 내내 그런 얘기 들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형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너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나한테 부탁하셨다. 부탁이라니요? 무슨 부탁이요? 작은아빠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길을 피했는데요. 형님 말로는 네 이복동생, 그러니까 유나가 사는 게 많이 힘들다고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네가 유나를 꼭 챙겨주길 바랐다. 작은아빠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잃고 멍하니 있었더니 작은아빠가 다시 저를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하나야, 많이 놀랐지? 그동안 유나인가는 애는 어떻게 산 거예요? 아빠 자식이라 호적에 올렸다면서 설마 모른 척하고 산 거예요? 유나 엄마가 알아서 키우겠다고 호적에만 올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형님이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고 들었어. 형님 장례식장에도 유나가 다녀갔는데 너를 많이 닮아서 깜짝 놀랐지 뭐냐. 장례식장에 왔었다고요? 작은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도 했고 너는 정신이 없어서 못 알아봤겠지만 그날 한참 앉아있다가 가더구나. 작은아빠의 말을 곱씹으며 혼란스러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사는 게 어렵다고 했으니 유산 때문에 찾아온 거겠지 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결국 제가 머릿속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어요. 사는 게 어렵다고 한 거 보니까 유산 때문에 찾아온 거겠네요. 단도직입적인 제 질문에 작은아빠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건 나도 잘 모르지. 하지만 형님의 유언도 있고 유나가 네 동생인 건 사실이잖아. 일부라도 나눠주는 게 맞지 않겠어?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또한 아빠에 대한 배신감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나눠줘야 할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기에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남이나 마찬가지인 걔한테 제가 왜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아빠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보면 유나가 네 동생인 건 확실한 거니까 결국 나눠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자매끼리 싸우지 말고 좋게 좋게 나눠 갖는 건 어떨까?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도 자매끼리 싸워서 좋을 게 없잖아. 지금까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자매라니요? 누가 자매라는 거예요? 제가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외치자 작은아빠도 저를 이해하려는 듯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도 네 아버지 핏줄이니까 자매는 자매지. 네 마음이 어떤지 이해는 하지만 형님 유언이니까 잘 생각해보렴. 작은아빠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빠를 향한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기에 기분이 상한 채로 이모를 찾아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도 이모가 저를 살뜰히 챙겼거든요. 이모, 오늘 작은아빠한테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 놀라운 얘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나한테 배다른 동생이 있다고 하는 거 있지. 이모도 전혀 몰랐지. 뭐? 배다른 동생이라니? 잠깐만. 배다른 동생이라는 게 엄마가 다른 동생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부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단 말이야? 이모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아빠 말로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잠깐 만난 사이였다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타났다나 봐. 세상에나 그걸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왜 이제야 꺼낸 거야? 작은아빠 말로는 아빠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을 못했다나 봐. 그러면서 그 배다른 동생에게도 유산을 나눠주라는 유언을 남겼대. 그걸 너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네 아빠도 참 대단하다. 하긴 네 아빠 성격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그래서 언니도 사는 내내 참 힘들어했거든. 이모가 엄마를 거론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말을 잘 안 한 거야? 말도 마라. 사귀는 내내 결혼하자는 말을 하도 안 해서 결국에는 언니가 먼저 언제 결혼할 거냐고 말을 꺼냈거든. 그 뒤에도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해서 언니가 얼마나 속 터져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다가 참다 못한 언니가 형부한테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제서야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한 거잖니. 형부 성격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거야.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있다는 걸 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니? 그러게 말이야. 나도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걔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유나야. 만약에 그 유나가 호적에 올라가 있는 거라면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하는 거잖아. 그래야 하는 건 맞는데 마음이 영 이상하네. 작은아빠한테 들어보니까 유나가 아빠 장례식장에도 다녀갔다더라고. 딸이니까 당연히 다녀가는 게 맞긴 한 건데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거 보니 보나마나 유산에 욕심을 내고 있는 거 아닐까? 아무래도 욕심을 내겠지. 제 말에 이모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형부는 그동안 걔를 모른 척하고 살았다니? 들어보니까 챙기긴 했다던데 나도 잘은 모르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어쩜 그런 걸 감쪽같이 숨기고 살 수가 있어. 진짜 답 없는 양반이네. 암튼 너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다. 생각해봐. 갑자기 나타난 것부터 해서 네 작은아빠가 유산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보통 얘기가 아닌 게 분명해. 한마디로 걔가 유산을 노리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 근데 형부가 직접 유언장 작성해서 공증 받아놨으면 간단했을 텐데 왜 굳이 구두로 전달을 한 걸까? 작은아빠 말로는 아빠가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던데 아빠 성격이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 하긴 네 아빠 성격에 그러고도 남긴 하겠다. 이모가 황당하다는 듯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곧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근데 네 아빠가 남긴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 한 채가 전부 아니야? 그럼 그 집을 팔아야 하는 거니? 만약 그 애가 법적으로 나온다면 그렇게 해야겠지. 그럼 너는 어디서 살아? 걔한테 재산을 나눠주고 전세나 월세를 알아봐야지 뭐. 그러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대한 적게 나눠주는 쪽으로 생각해봐. 아니지. 이미 그 애는
변호사를 알아봤을 수도 있으니까 너도 빨리 변호사 찾아가봐. 네가 이렇게 있을 때도 걔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모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그 뒤 우선은 이복 동생 유나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에 작은아빠가 건네준 번호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르는 번호라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같아 문자를 보냈는데요. 한 10분쯤이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고 우리는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인적 드문 카페에서 유나를 마주했을 때 순간 숨이 막혀버렸는데요. 작은아빠의 말처럼 유나는 저를 참 많이 닮아 있었어요. 유나의 얼굴을 본 순간 아빠의 유전자만 받아낸 것처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깜짝 놀랐으니까요. 당황스런 마음에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앉아 있었더니 유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도 놀랐는데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보니까 내가 언니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쌍둥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사진을 봤다니요? 언니, 제가 5살이나 어리니까 그냥 편하게 말 놓으세요. 사실 아빠가 가끔 언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유나가 수줍은 듯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나의 얼굴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유나의 인상은 제 생각보다 훨씬 순하고 착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왠지 모르게 유나에게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았다 보니 저를 닮은 유나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에 잠기자 유나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언니 걱정 많이 하셨어요. 물론 아빠 우리 엄마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니라고 했지만 언니네 엄마가 죄송해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요. 암튼 언니네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서 우리 엄마를 만났으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도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거기다 엄마랑 아빠는 성격 차이로 금방 헤어졌으니 아빠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나 너도 생겼는데 두 분은 왜 결혼을 안 하신 거야? 엄마한테 들은 건데 사실 엄마가 좋아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홧김에 아빠를 잠시 만났대요. 그런데 제가 덜컥 생긴 거죠. 갑자기 제가 생기다 보니까 두 분도 고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엄마가 싫다고 했대요. 유나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기에 순간 제가 유나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유나가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엄마가 좀 철없고 자기 멋대로거든요. 사실 제 핑계로 아빠한테 돈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저는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엄마는 매일같이 남자들 만나느라 바빴거든요. 아빠도 그런 엄마와 결혼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아빠가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엄마가 난리를 쳐서 못 데려갔다는 말도 들었어요. 왜 못 데려가게 한 건데? 그야 매달 아빠한테 양육비를 받았으니까요. 설마 그 돈을 받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철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빠도 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그저 언니 걱정뿐이었거든요. 혹시나 언니가 제 존재를 알게 되면 충격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유나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보다 아빠에 대해 더 잘 아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날 또다시 이모를 찾아가서 유나와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자 이모가 놀란 듯 말을 했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니 놀랍다 놀라워. 하긴 네 엄마가 아파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 형부도 힘들긴 했을 거야. 그래도 좀 충격이긴 하다. 그치만 너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건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러게 말이야. 나도 아빠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유나 엄마는 어떻게 됐대? 유나도 그 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지금은 폐암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신대. 폐암?
평생을 엄마 뒤치다꺼리 했다는데 몇 달 전엔 암 진단까지 받아서 고생이 많은 모양이더라고. 아빠도 아파서 고생하시다 보니까 알리지도 못한 모양이야. 들어보니까 대학도 못 가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왔다고 하더라고. 네 아빠가 그걸 알고도 대학을 안 보냈다는 거야? 아빠가 등록금을 줬다는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다 써버렸다나 봐. 그 엄마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더라고. 그날 이모에게 유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유나를 만난 뒤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나와 처음 마주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복잡했어요. 그리움과 낯섦, 안타까움이 뒤섞여 제 마음을 휘저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연민이었습니다. 유나의 눈빛에서, 그녀의 말투에서, 심지어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조차 드러나는 그 고단함이 마치 제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듯 했으니까요. 그날 이모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는 혼란스러웠는데요. 이모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 담긴 걱정이 느껴졌어요. 지금 이 상황에 네가 걔를 걱정할 때야? 딱 보니까 걔가 너를 꼬드겨서 재산 빼가려고 하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 이거사. 안 되겠다. 나랑 같이 당장 변호사 알아보러 가자. 이모 얼굴이 새빨갛게 된 채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 이모를 진정시켰어요. 이모, 걱정하지 마. 유나 얼굴 보니까 그럴 애 같아 보이진 않았어. 네가 이러니까 항상 걱정이라는 거야. 네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걔가 재산 전부 빼앗아갈 수도 있다니까. 비를 나눈 이복 동생이라고 하지만 내내 연락을 하고 지낸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절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이모는 한사코 유나를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민했지만 유나를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날은 유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 며칠 뒤 약속 장소로 갔는데요. 잠시 후 유나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은 듯 망설이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는 유나를 향해 제가 먼저 입을 뗐어요. 유나야, 무슨 할 말이 있는 거니? 유나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도 이런 얘기 꺼내서 진짜 미안한데요. 작은 아빠한테 들었는데 아빠가 유산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저도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유나의 입에서 유산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모의 경고가 떠올랐고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순진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자 유나가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언니, 저는 엄마 병원비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양심이 있는데 첩의 자식 주제에 유산을 나누겠다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진 마세요. 유나 입에서 첩의 자식이라는 말까지 나왔기에 제가 잠시 숨을 고른 뒤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데? 유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보험 들어놓은 것도 없어서 지금까지 꽤 많이 나왔어요. 거기다 전이까지 돼서 또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평생 죄책감이 들 것 같아서요. 전에도 한번 말했듯이 엄마가 워낙 막 살다 보니까 외가 가족들도 다들 나 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유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녀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고스란히 제게도 전해졌고 순간 유나를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 결국 저는 유나에게 우선 가지고 있던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유나가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그 눈물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나와 유산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이모는 경악했습니다. 너 미쳤니?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주겠다는 거야? 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모가 고개를 내저으며 계속해서 제 결정을 말렸어요. 하지만 저도 유나도 아빠의 자식이고 아빠 역시 그래주길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유나를 만났는데 유산을 나누겠다고 하자 유나가 거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언니가 병원비도 해결해줬잖아요. 그거 해결된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한걸요? 그리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엄마가 아빠 돈을 엄청 뜯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빠 유산을 욕심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가끔 한 번씩 만나서 밥이나 사주면 안 될까요? 사실 그동안 많이 외로웠는데 나랑 꼭 닮은 언니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요. 유나의 말에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저도 유나를 만나면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유나는 제가 병원비를 해결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만날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유나와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나와 진실된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유나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돌아가셨어. 너 괜찮아? 언니가 지금 바로 갈게. 한달음에 달려갔고 유나를 돕기 위해 장례식 준비를 했어요. 이모와 작은아빠에게도 전화를 했더니 두 분도 한달음에 달려와줬고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 유나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유나는 우리의 존재에 안심하는 듯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 이런저런 마무리를 하기 위해 유나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아무리 반지하라고 해도 협소하고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그곳에서 유나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왔어요. 결국 제가 유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나야, 이제는 너도 혼자고 나도 혼자잖아. 사실 나도 혼자 사는 게 많이 외롭거든? 우리 집, 아니지. 아빠가 남겨주신 집이니까 아빠 집이지. 암튼 나랑 같이 살래? 제 말에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유나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언니가 불편하지 않을까? 방금도 말했잖아. 나도 외롭다고. 그러니까 같이 살자. 그제서야 유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도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 라고 말하며 유나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그렇게 유나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모는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했고 근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모도 유나가 착하고 바른 애라고 했잖아. 그랬긴 했지만 네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모는 그냥 다 걱정이 되네. 이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는 유나를 믿고 있었기에 이모에게 진심으로 부탁했어요. 이모, 유나 착한 애야. 내 동생 유나 예쁘게 좀 봐줘. 간절하게 부탁하자 이모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모도 서서히 유나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유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유나야, 너 공부 다시 시작해.
유나가 놀란 듯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어요. 갑자기 공부를? 너 지금 내내 편의점 알바에다 식당 서빙 알바하고 있잖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려고 그래. 물론 그 일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때 꿈 같은 거 있었지. 잠시 망설이던 유나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사실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긴 했어. 언니도 알다시피 엄마가 일정한 직업도 없이 맨날 이 일 저 일 전전하고 다녔잖아.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처럼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 유나의 말에는 간절함과 희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간호사 일이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괜찮겠어? 언니, 난 지금도 알바를 몇 개씩이나 하잖아. 웬만하면 다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단련이 됐어. 유나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일 그만두고 입시학원 등록해서 대학 갈 생각해. 간호학과 가면 되잖아. 그동안 엄마 병원비부터 이래저래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모아놓은 돈이 없는걸. 나중에 돈 모으면 생각해 볼게. 제가 웃으며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한테 언니가 있는데 무슨 돈 걱정을 하고 그래. 언니 월급도 많이 받고 아빠가 남겨놓은 현금도 있으니까 당장 학원 등록하자.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나가 저를 끌어안고 폭풍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저는 유나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유나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입시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공부를 손에 놨던지라 조금 힘들어했지만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자 차츰 실력이 쌓여갔습니다. 또한 유나는 점점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렇게 유나는 여름부터 입시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에 마침내 서울에 있는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마치 자식을 대학에 보낸 듯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유나가 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이게 다 언니 덕분이야. 네가 열심히 해서 이뤄낸 거지.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언니가 없었다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거야. 언니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언니 먹여 살릴게. 나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너나 잘 먹고 사시죠. 제가 장난스레 말했지만 유나는 흐르는 눈물을 연방 손등으로 훔치고 있었어요. 대학에 가서도 유나는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바로 취업에 성공했는데요. 유나는 첫 월급으로 이모와 작은아빠 선물을 챙겨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유나와 저는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도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리라 믿었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 인생이라고 했던가요.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가 쪽으로 이어진 간질한 가족력에 대해 듣긴 했지만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었는데요. 그게 현실이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외할머니는 오래전 엄마에게 간을 이식해 주셨고 친족 간의 간이식이었다 보니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확신했다는데요. 이식 후 거부 반응이 발생했고 결국 엄마는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조금 피곤하고 식욕이 약간 떨어진 것뿐이라며 무심코 넘기던 몸 상태가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병원에서 윌슨병 진단을 내리고 즉시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간이식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넌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몸이 조금 안 좋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약간 피로하고 식욕이 없는 정도였거든. 이모가 속상하다는 듯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그동안 유나 챙긴다고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유전적인 게 더 크다는 거 이모도 잘 알잖아. 유나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이모도 속상해서 그렇지. 암튼 내가 검사 받을 테니까 괜찮다고 하면 바로 이식하자. 이모의 말에서 따스함이 느껴졌고 고마운 마음에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이모는 곧바로 검사에 들어갔지만 검사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나왔는데요. 이모의 간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져 있어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빠도 급히 검사를 받았지만 평소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작은아빠도 간이 좋지 않았어요. 결국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고 엄마처럼 제가 떠나갈까 싶어 이모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있던 동생 유나가 나섰어요. 언니, 내가 해줄게.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넌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말도 꺼내지 마.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했지만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이래봐도 내가 간호사거든? 간이식 하고 난 뒤에도 관리만 잘하면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어. 거기다 내가 건강 하나는 타고났잖아. 가족이라고는 언니 하나뿐인데 당연히 내가 해주는 게 맞지. 그래도 절대 안 돼. 제가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딱 잘라서 말했는데요. 언니, 이제야 가족이 뭔지 알게 됐는데 언니 없으면 나도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제발 내가 하게 해줘. 유나의 진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았습니다. 결국 유나의 설득에 간이식을 받기로 했고 적합 판정이 나와서 얼마 뒤 우리는 수술대에 올랐어요.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유나 덕분에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마저도 경과가 놀랍도록 좋다고 했으니까요. 유나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유나는 그저 해맑기만 했어요. 그렇게 또다시 몇 년이 흘러갔고 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 뒤 유나와 저는 더욱 끈끈한 정을 느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유나가 남자친구를 인사시키겠다고 했는데 같은 병원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언니, 우리 병원에서 나랑 같이 일하는 이민석 씨인데 일 배우다가 눈이 맞은 거 있지? 사람은 괜찮아? 난 다 필요 없고 널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면 무조건 찬성이야. 인성은 어때 보여? 엄청 바른 사람이야. 병원에서 인기도 많은데 무수한 경쟁자들을 뒤로하고 내가 딱 낚아챘다니까? 어때? 언니 동생 능력 좋지? 그렇네. 능력자네. 근데 내내 언니한테 말도 안 한 거야? 언니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조금 그럴까봐 말 못했어. 좋은 사람이라면 나는 무조건 찬성이야. 제가 맞장구를 쳐주다가 문득 아픈 기억이 떠올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유나야, 근데 말이야. 민석 씨가 말이야. 아, 간이식 수술한 거 알고 있냐고? 물론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언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정말로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민석 씨 부모님께도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나 간이식 때문에 민석 씨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할까 싶어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언니, 민석 씨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님 손에 컸다고 하더라고. 근데 할머님도 대학 때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어. 정말? 민석 씨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언니가 앞으로 많이 챙겨줘야 해. 내가 언니 자랑을 많이 해놔서 기대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날 진심으로 유나를 축하해줬고 얼마 뒤 민석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모까지 와서 한상 차려줬기에
많은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유나 말처럼 민석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유나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날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몇 달 뒤 유나가 임신 준비를 한다고 말을 꺼냈어요. 언니, 나 임신 준비하려고 해. 혹시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레 물었더니 유나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의사랑 상담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 물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던데 다들 낳아서 잘 키우고 있더라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니한테 제일 먼저 말하기다. 언니, 나 이제 유부녀라 남편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 하거든? 뭐야, 그럼 나는 이순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언니도 빨리 결혼하라니까. 유나는 참 밝은 아이로 제게 큰 기쁨을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유나가 임신까지 해서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출산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답니다. 얼마 뒤 유나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조카를 처음 안아보던 날 감동으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뒤 저는 조카 바보가 되었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도 조카를 보고 난 뒤 행복을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동생 유나와 조카를 지켜주겠다는 다짐과 함께 내 동생 유나에게 온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